안녕하십니까. 세금 모르면 당한다 세무당입니다. 오늘은 가지금 정리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첫 번째, 가지급금이란 무엇인가 이고, 두 번째는 가지급금으로 인해 발생한 세무상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고 그 한계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가지급금이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등의 임원이나 대주주가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회사 자금을 인출할 때 이를 세무회계 용어로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세무상 규제 대상이 되는 가지급금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자금 대여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세법상 특수관계인은 임원, 주주 등과 그 배우자 및 친인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무상 불이익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입니다.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을 일종의 대여금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이자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이자 계산에 사용하는 이자율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원칙은 가주평균 차입이자율이고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당좌 대출 이자율을 선택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좌 대출 이자율은 현재 4.6%이고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은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가중평균한 것입니다. 만약에 세법에서 정한 인정이자만큼 장부의 이자수익으로 계산하지 않았다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하여 인정이자와 장부에 계상한 이자수익의 차액을 입금으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하게 됩니다. 즉, 인정이자와의 차이만큼 가세소득이 더 증가하게 되고 이는 법인세 납부세액을 더 부담하게 합니다. 두 번째, 인정이자의 상여 등 소득처분으로 인한 대표자 등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증가입니다. 인정이자는 가지급금을 발생시킨 주체에게 소득처분하게 되고 소득처분에 따라 상여 등 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세를 추가로 더 부담하고 이에 대한 4대 보험료도 더 부담해야 합니다. 4대 보험료 중에 국민연금은 한도가 낮으나 건강보험료는 한도가 매우 높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법인 부담분과 대표자 등의 부담분을 합하여 약 7% 정도를 추가로 더 부담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으로 인한 법인세 증가입니다. 세법에서는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규정이 있는데요. 대표자 등에 대한 가지급금도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중 업무무관 자산 금액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 처리를 인정하지 않아 법인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앞에서 가지급금을 대표자 등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세법에서는 대표자 등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은 대손 처리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회수 가능성이 낮아 대손 삼각비 처리하여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에 대한 세무상 불이익이 많은데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것이지만 자금이 충분하였다면 가지급금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겠죠. 시중에서 통용되는 대표적인 가지급금 정리 방법과 이에 대한 한계점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급여와 퇴직금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급여로 정리하는 방법은 급여를 인상하고 그 인상분의 실수령액의 일부를 가지급금의 상환금액으로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는 소득세의 한계세율을 상승시켜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고 이에 대한 4대 보험료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매달 급여를 받아서 가지급금을 정리하므로 기간 소요가 길어진 등의 한계가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인데요. 임원의 연봉제 전환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2015년까지는 가능하였지만 현재는 주택구입, 장기 요양 등의 사유가 아니면 중간정산이 불가능하게 되어 현실적인 방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퇴직금의 형식을 빌려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하여 임원의 퇴직 직전에 퇴직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급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상한 경우에는 인상되기 전에 급여를 기초하여 산정되는 금액만이 퇴직금으로 송금 산입된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이 또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간 배당 등의 배당을 활용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의 원천 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5.4%로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는 금액의 기준인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원천세율만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배당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보통 회사의 가지급금이 억대인 점을 감안하면 세부담 최소화와 가지급금 정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개인 소유의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을 법인에 양도 또는 대여를 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산업재산권을 상증세법상 평가 방법에 따라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가 평가한 금액대로 양도 또는 대여를 함으로써 양도대금 및 사용료를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후에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은 기타 소득에서 양도대금의 60%를 필요경비 공제 가능하고 법인은 상각비 및 사용료로 비용 처리하여 절세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보통 가지급금이 억대인 점을 감안하면 산업재산권의 평가 금액이 이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산업재산권의 가치를 과대하게 평가하는 등의 형식적인 시가감정이 이뤄질 경우에는 조세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추후에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또 다른 가지급금 해결 방안으로는 자기 주식을 매매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법인이 자기 주식을 매매하고 해당 재원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인데요. 세법 해석에 의하면 자기 주식의 취득이 자기 소각 외에 경영권 분쟁 방지 또는 외부 투자 유치 등 합리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국세청은 동자기 주식 거래에 대하여 큰 문제를 삼고 있지 않으나 만일 자기 주식 거래가 법인 보유 자금을 자기 주식 거래로 가장하여 대표자 등이 인출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질상 업무무관 가지급금 거래로 보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기 주식 거래와 관련된 최근 판례에 따르면 상법상 자기 주식 취득 목적 통지를 누락한 것은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배당 가능 이익을 재원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는 차익금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즉, 상법에 위반되지 않은 자기 주식 취득은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않고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한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에도 자기 주식 취득 목적에 따라 대표자 등이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타 방법으로는 개인 소유의 부동산 또는 동산의 양도를 활용하는 방법과 유상감자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거액의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가지급금 정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아직까지 세금 없이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지급금은 대여금의 일종으로 대표자 등이 법인에 반드시 갚아야 하는 채무입니다. 실질적으로 채무를 갚는 방법 외에 세금을 내지 않고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무에 대한 내용은 비자격사 컨설턴트가 아닌 회계사 및 세무사 등의 세무대리인과 충분히 의논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지급금 정리 방법의 실효성 및 한계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세금 모르면 당한다 세무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